그런데 원룸에 혼자 살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옆집에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 환풍기에다가 설치해줘요.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훈수입니다. 이어서 집주인의 입장이 아닌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뒷자리 7565 분께서 용수님 혹시 흡연하는 세입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흡연으로 인해서 페인트나 가전들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집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이제 없어졌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안방에서 담배 태우셨고 재떨이 제가 갈아드리고, 요즘 그러면 난리 나죠. 세상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원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담배를 태웁니다. 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일단은 특약에다가 흡연하면 안 된다고 명기해 놓습니다. 주택에는 흡연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담배 피울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룸에 혼자 살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에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방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특약을 적어 놓는데, 거기 밑에다가 특약을 추가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손상된 모든 부분에 대해선 나가실 때 변상 조치한다 라고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도배죠. 도배지가 누렇게 변색되는 경우,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비흡연자들이 들어오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에도 이렇게 니코틴 때같이 노란 게 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욕실 장 같은데 이런 데도 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실하고 나서 방문할 때 그 전에 만약에 흡연을 해가지고 변색돼 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죠. 세입자한테 도배가 지금 누렇게 떠 있는데 이거 담배 피워서 그런 것 같다, 본인 담배 피지 않았냐 그러면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자기가 입주할 때 이미 도배가 낡은 상태였었고 이미 변색이 있었고 지금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많이 진행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구라든지 전자제품을 물티슈로 갖고 이렇게 닦아봅니다. 가구 몰딩 같은 거 있잖아요. 문짝 같은데 이런 데를 이렇게 쓱 닦아보면 니코틴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들어올 때 청소해준 상태로 입주를 했는데 본인이 1년 또는 2년 거주하고 나갈 때 보니까 거기에 노랗게 꼈다는 얘기, 본인이 입힌 게 맞다라고 이렇게 확신시켜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 청소비도 많이 청구하고, 그리고 에어컨 청소에다가 도배비까지 다 변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조금 변색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배비만 청구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실은 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옆집에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비흡연자들은 이 담배 냄새가 굉장히 민감한데 환풍구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냄새들이 있어요.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화장실에서 다른 층에서 누군가 담배 피면 위층으로 이렇게 담배 냄새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실내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라고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방문해서 적발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안내 문자 보내고 나중에 관리인이 점검하러 갔거나 뭔가 체크하러 들어갔을 때 담배 핀 흔적이라든지 있으면 경고를 주거나 나중에 나갈 때 배상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오는 경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세대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화장실 환풍기에다가 댐퍼를 추가로 설치해줘요. 여러 집이 한 군데로 합쳐져가지고 배기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집에 담배 연기가 넘어오는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댐퍼라는 걸 설치해줍니다. 추가로. 댐퍼라는 게 역류 방지용으로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해준 장치인데, 이 장치가 저렴한 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쪽에 환풍기를 틀면 거꾸로 이렇게 슬쩍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압에 따라서. 그래서 전동 댐퍼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실리콘으로 얇게 돼 있는 댐퍼를 설치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전동으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담배 연기를 차단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99% 차단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걸 설치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 또 있나요? 윗집에서 이제 물이 자꾸 새서 집주인한테 알리고 고쳤어요. 근데 이제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법적 문제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호수마다 집주인이 달라서 대응 방식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세대 구조, 연립주택 각 호마다 주인이 달라요. 빌라 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주인도 다르고 아래 주인도 다르고 둘 다 세입자이고 이러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위층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집주인한테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그 집주인하고 연락하지 마시고 나는 계약한 우리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고쳐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잘 해결이 안 된다면 월세를 납부하지 마세요. 아니면 방을 빼겠다고 요구하거나 그 기간 안에 월세를 안 내겠다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중단하세요. 고쳐주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 지금 사연자분은 이미 한번 했던 건데 계속 반복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갖고 위층 주인하고 싸워야 되고 위층 세입자하고 싸워야 되고 이게 내 건물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내가 가질 수 있는 카드는 내가 납부하고 있는 월세인 거죠. 월세를 안 내는 순간 그 집주인이 이제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윗주인하고 협의를 하든 싸우든 고소를 하든 법적 다툼을 하든 우리 세입자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렇게 전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넘어갈게요. 부동산에서 이사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라고 했는데 꼭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뭐 연락을 하거나 해야 될까요? 만기 되기 3개월 전에. 묵시정갱신 요구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만기가 되더라도 그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야 집주인이 준비를 하는데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니까 주인이 이제 마련해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뭐 3개월 전이 됐든 2개월 전이 됐든 통보하면 되는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2개월 전에 통보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3개월 전에 빼준다는 거는 만기가 됐을 때 3개월 전에 얘기해달라는 문구예요. 좀 늦게 얘기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2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 살다가 3개월 전에 저 나가게 좀 빼주실래요? 그냥 통보했으면 내가 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제가 위반한 거니까.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신 게 만기는 무조건 채워야 된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헷갈리는 소지가 있는 게 만약에 2년을 살았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2년을 내가 살았어요. 살았고 나서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2년을 살고 주인도 연락 없고 나도 연락 없이 그냥 계속 월세 내면 살았어. 그러면 2년이 연장된 거예요. 2년이라는 연장 기간을 확보했지만 이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데 내가 나갈 때는 아무 때나 통보해도 돼요. 3개월 전에. 2년 기간은 자유계약 기간이에요. 내가 3개월 전에 사장님 저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2년이 자유 연장됐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나갈게요 이렇게 되면은 1개월 전에 통보한 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물거나 다음 세입자를 내가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2개월치를 더 납부하거나 이러는 거니까 이걸 잘 알고 계셨다가 활용하시면 좋다. 근데 여기서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다시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1년 더 살겠습니다. 2년 더 살겠습니다. 이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월세 안 올릴 테니까 더 사세요. 그냥 문자를 받았어. 이런 것도 묵시적 갱신 아니에요. 그냥 자동 연장된 거죠. 2년 연장이. 묵시적 갱신은 아무 말도 없어야 돼요. 서로. 그러면 전화 통화한 내용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게 녹음돼 있다면 그건 묵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언급을 자체를 안 한 걸 묵시로 얘기하니까 그걸 잘 기억했다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처음에 이사 와서 살 때는 층간이나 층간 소음이 심하지가 않았는데 갈수록 점점 이제 심해져서 집주인한테 조정을 좀 해달라고 말했고 이제 집주인께서 전체 고지를 했어요. 이제 뭐 층간 소음, 벽간 소음 있으니까 서로 조심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심해지고 나아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건물주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층간소음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낮은 서로 이해하잖아요. 밤에 이제 난 자야 되는데 위에서 콩콩콩 거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는 주거의 패턴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서로 주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단체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건물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같이 사는 공간이니 서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을 보내거나 안내 문자를 보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가 다예요. 이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은 층간소음도 심하고 또 벽간소음도 굉장히 심해요.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음 같은 게 들리거나 TV 틀어놓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들린다든지 좀 심각한 상황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층간소음이 새벽에 지속되거나 하면 그 순간에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방문해서 아래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하니 자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주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 다음 질문인데요. 주인 세대가 같이 살면 좋은 점, 나쁜 점. 층간소음이 발생했다. 그럼 집주인이 위에 살면 뭔가 좀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단점은 잔소리가 많죠. 복도에 뭐 내놨다 그러면 빨리 이거 치워라 뭐 이런 식의 잔소리가 많은데 준법적인 세입자고 월세도 잘 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집주인이 같이 거주하는 게 좋습니다. 건물 상태도 깨끗하고 뭔가 문제됐을 때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게 유리하고 집주인이 만약에 없으면 아무개도 덜 뒤다보기 때문에 건물의 청결 상태가 청소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좀 지저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인 세대 같이 사는 건물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